안녕하세요. 한성자동차 청담전시장 프로덕트 익스퍼트 김상현입니다. 오늘은 CLA 250 포매틱 차량의 내외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영상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청담전시장은 1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다양한 음료와 함께 차량을 살펴볼 수 있으니 방문하셔서 차량 시승 및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키레스고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문 바깥쪽을 보시면 살짝 홈파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터치하시면 바로 잠그실 수가 있고요. 여실 때는 안쪽을 잡아주시면 바로 문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센서로 양쪽을 동시에 인식하기 때문에 바깥쪽과 안쪽을 구분해서 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썸머 오프닝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썸머 오프닝은 차량 근처에서 차량 열쇠의 열림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차량의 창문과 함께 선루프까지 다 개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여름철에 더운 날에 실내 온도가 너무 올라갔을 때 미리 환기시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잠금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선루프와 함께 차량의 창문까지 한 번에 다 닫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유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유구는 차량 왼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구를 여실 때에는 끝에 쪽을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는데 주유구는 항상 문이 잠금 해제가 되어 있을 때만 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유 시엔 항상 시동을 끄거나 잠금 해제를 해주셔야지만 주유구를 개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운전석 문 쪽에 있는 트렁크 버튼과 트렁크에 위치한 벤츠 마크 버튼, 그리고 차량 열쇠에 있는 트렁크 버튼, 그리고 핸즈프리 기능으로서 벤츠 마크 밑으로 발을 넣었다가 빼시면 열 수 있는 기능 4가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천장 쪽에 동일한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는 트렁크에 더 넓게 사용하고 싶으실 때 뒷좌석을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레버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과 차이는 60대 40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만 개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 상단에 보시면 삼각대가 위치해 있어서 비상 상황 시에 바로 꺼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닫으실 때는 수동으로 손잡이를 잡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LA 250 포매틱 차량에는 AMG 라인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스티치와 그리고 스웨이드가 함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모양 그대로 보시면 시트 조절 버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를 움직이실 때는 아래에 있는 거 잡고 앞뒤로 움직이시고 시트 높낮이는 뒤에 쪽에서 위아래로, 시트 각도는 앞에 쪽에서 위아래로 사용하실 수 있고 등받이 각도 앞뒤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열선 시트 3단계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세게, 제일 따뜻하게 사용하실 때 3단계 제일 강하게 다 불 들어와 있는 걸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1단계씩으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사이드 미러 조정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왼쪽에 불이 들어왔을 때 왼쪽 사이드 미러 상하좌우 변경하실 수 있고 오른쪽 불 들어왔을 때 오른쪽 거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버튼은 수동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조절 버튼 왼쪽에 보시면은 M 버튼과 함께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메모리 시트 저장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하는 방법은 M 버튼을 누르고 숫자를 눌러주셨을 때 해당 숫자에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시트뿐만 아니라 사이드 미러까지 같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문 열림 잠금 버튼, 전체 차량의 문 열림 잠금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아래쪽에는 창문 버튼,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버튼에는 빨간색 불이 들어왔을 때 뒷좌석에서 창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키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트렁크 버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겨서 여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일 왼쪽에 있는 이 P라고 되어 있는 버튼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에요. 눌러서 채우거나 당겨서 푸실 수가 있지만 이거는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 알아서 풀리고 시동을 끄고 내리실 때 알아서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으로 눌러서 채운 경우에는 자동으로 절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라이트 다이얼을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P라고 되어 있는 이 기능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주차 시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한쪽씩의 브레이크랑 주간등이 계속 들어오게끔 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거는 미등만 들어오게끔 하는 다이얼, 세 번째는 오토로, 모든 기능 다 사용하시려면 오토로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 수동으로 전조등까지 켤 수 있는 다이얼 위치에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은 후방 안개등으로서 안개가 심한 날에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아래쪽은 계기판 밝기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레버 위치에 있습니다. 네, 이제 핸들 뒤편 왼쪽에 있는 이 레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레버에는 총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상향등, 그리고 와이퍼. 방향지시등과 상향등 같은 경우는 다른 차량들과 동일하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이퍼는 삼각형이 동그라미를 가리키고 있을 때는 와이퍼가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그 위에는 점선 2개, 실선 2개 있는데, 점선은 자동, 실선은 수동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2가지식으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천천히랑 빠르게를 나눠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돌리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 끝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버튼은 2버튼 방식이고요. 한번 누른 상태에서 힘을 더 주면 한 번 더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짝 눌렀을 땐 와이퍼가 한 번만 움직이면서 멈추고, 한 번 더 조금 더 강하게 누르셨을 때는 워셔액까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핸들 오른편 뒤쪽에 있는 기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기어는 알파벳 보이는 것과 같이, 그림과 같이 똑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로 내렸을 때 드라이브, 위로 올렸을 때 후진이고요. 너무 살살 올리거나 내리면 중립으로 들어가고, P라고 되어 있는 거는 끝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파킹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어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조작을 하시면 전혀 인식이 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으신 상태에서만 기어 변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핸들 왼편에 있는 이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계기판을 움직이실 수 있는 버튼 이 3가지 버튼으로 사용하실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건 취소, 오른쪽에 있는 건 메뉴 버튼. 가운데 있는 거는 핸드폰 만지듯이 위아래나 오른쪽 왼쪽 사용하실 수가 있고, 메뉴 버튼을 눌러서 트립이라는 곳을 들어가실 때는 검은색 버튼으로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트립 안에 있는 메뉴들은 운행에 필요한 정보들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뉴 버튼 눌러서 양쪽에 보시면 전화,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요거는 이제 작은 화면으로 쓰시기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나중에 큰 화면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메뉴 버튼에서 오른쪽으로 쭉 넘기시면 디자인이라 그래서 계기판 디자인을 클래식, 스포츠, 프로그레시브, 디센트 보기 편하신 거 아무거나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서비스 안에서는 이제 타이어 공기압이나 나머지 차량의 상태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평상시 주행하실 땐 트립에다 놓고 주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들은 크루즈 컨트롤이나 리미트 2가지 기능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동을 걸어서 계기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끼워져 있는 게 보이실 건데, 웬만하면 버튼을 올려서 크루즈 컨트롤 모양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모양이 떠 있을 때 가운데 있는 버튼으로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현재 속도로 차량이 세팅이 될 거고요. 그때부터 엑셀에서 발을 떼면 차량이 알아서 속도를 유지시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정차해 있을 땐 세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속도를 변경하실 때 위아래로 가볍게 움직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1km씩, 조금 더 강하게 딸깍거릴 때까지 움직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10km씩 움직이실 수가 있고, 취소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거나 캔슬 쪽으로 버튼 내려주시면 바로 취소가 되고 운행 직접 해주셔야 되고요. RES 쪽으로 버튼을 올려주시면 취소했었던 그 값을 다시 불러오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을 내렸을 때 리미트 기능이라고 해서 속도 제한 장치가 있습니다. 속도를 세팅하는 거는 동일하게 가운데 있는 버튼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해당 속도보다 절대 속도가 나지 않게끔 하는 거라서 평상시 운행을 하실 때는 세팅을 하실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버튼을 다시 위로 올려서 크루즈 컨트롤 모양으로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핸들 오른편에 있는 이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왼쪽에 있던 거랑 동일하게 생긴 이 버튼은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미디어 디스플레이를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튼의 기능은 동일하게 취소, 메뉴 버튼, 그리고 터치로 오른쪽, 왼쪽, 그리고 위아래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이 버튼은 전화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말 그대로 받거나 끊거나 할 수 있는, 전화가 왔을 때 받고 전화가 받기 싫은 전화 아니면 통화 종료 시에 눌러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볼륨 버튼 위아래로 조작이 가능하시고 클릭했을 때 음소거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 있는 버튼 위로 올렸을 때는 MBUX에 들어가 있는 음성 인식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버튼이고요. 아래로 내렸을 땐 즐겨찾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시동 버튼,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시동 버튼은 동일하게 그냥 버튼만 눌렀을 때는 전자장치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한 번만 누르면은 시동이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끌 때 당시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버튼만 눌렀을 때 시동이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이는 A라고 되어 있고 동그란 그림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에코 스탑 앤 스타트 기능이라고 해서 주행을 하다가 차량이 멈춰져 있을 때 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시동을 자동으로 껐다가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 이 버튼으로 그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는 버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최초에 시동을 걸었을 땐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동 버튼 오른쪽에 있는 이 에어 덕트 같은 경우는 세웠을 때 바람이 나오지가 않고 가로로 눕혔을 때만 바람이 나오는데 이거는 에어 덕트들 모두 다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공조장치 버튼들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일 왼쪽에 있는 버튼 온도 조절 버튼으로 위아래로 조절했을 때 화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온도 표시가 뜨면서 켜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바람의 세기 버튼 위아래로 조절하면서 1단부터 7단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끄실 때는 0단을 만드는 게 끄는 버튼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오토라 그래서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자동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온도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은 앞유리 성해 제거 바로 최대 세기로 나오는 버튼이고요. 중간에 있는 건 비상등 위치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오른쪽은 뒷유리 열선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은 외부 공기 유입 차단 버튼인데 이거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후에는 무조건 해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AC 버튼에 빨간색 불이 들어왔을 때 찬바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끝에 있는 버튼은 바람의 방향, 화면 보시면서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되는 게 해당 쪽으로 바람이 나오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디어 디스플레이 쪽에 온도 표시나 바람의 방향 쪽을 터치하시면은 이쪽에서는 온오프 버튼이 바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CLA250 포매틱 차량에는 이제 MBUX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음성 명령으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음성 명령을 시작을 하실 때에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버튼 위로 올려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안녕 벤츠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바로 실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앰비언트 라이트 파란색으로 바꿔줘. 알겠어요. 색상을 바꿀게요. 아니면 여기는 버튼 올려서 나 추워. 온도를 22도로 설정할게요. 이런 식으로 음성 명령을 여러 가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명령어들을 확인하실 때는 다시 한 번 더 음성 명령을 실행하신 다음에 도움말이라고 말씀하시면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 여러 가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움말. 음성명령 트레이닝을 마치시면 음성명령 기능에 대해 여기 떠 있는 메뉴들로 한 번씩 다 읽어주시는 게 가장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미디어 디스플레이는 이제 MBUX가 들어가면서 터치 스크린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터치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프로필이라고 있습니다. 프로필 들어가서 원하시는 프로필을 설정을 개개인별로 따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차량을 공유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 프로필로 인해서 마지막 시트 위치, 사이드미러 위치, 마지막에 사용했던 라디오 주파수까지 한 번에 저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로필 설정 꼭 해주시는 게 좋고 그 아래쪽에 메뉴들을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화 쪽으로 들어가서 블루투스 연결 바로 여기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장치 연결만 눌렀을 때 휴대폰에서 블루투스만 켜져 있으면 바로 연결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전화 1번, 2번이 되어 있는 거는 동시 연결이 2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총 3대이지만 하나는 그냥 블루투스 오디오만 연결이 가능한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돼서 총 3대까지 전화 연결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들어가서 보시면 라디오 주파수는 뒤쪽에서 원하는 거 이쪽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아래쪽에 더하기 표시가 떴을 때 클릭하시면은 즐겨찾기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고 삭제를 하실 때는 길게 눌러주셨을 때 옵션에서 삭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 미디어는 들어갔을 때 블루투스와 USB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연결을 했을 때 오디오까지 연결이 되면 바로 휴대폰에서 재생하면 바로 차량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USB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차량에는 C타입의 USB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C2A라는 젠더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웰빙 쪽을 보시면은 눌러서 시트 컴포트, 시트 키네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설정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등받이 및 시트면, 그리고 아래쪽에는 단기, 중간, 장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운행 시간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단기는 30분 이내, 중간은 2시간 이내, 장기는 그 이상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실행이 되는 빈도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생을 눌렀을 때 등받이나 시트면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고정된 자세가 아닌 상태로 계속 움직여주기 때문에 허리를 굉장히 완화시켜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갔을 때는 색상과 밝기 설정하실 수가 있고, 최대 밝기인 상태에서 색상을 들어갔을 때 멀티 컬러를 체크를 해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화면에 보이는 색상들로 랜덤으로 변경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게 멀티 컬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싫고 그냥 단색으로 쓰고 싶으시면은 멀티 컬러를 체크 해제하시고 원하시는 색상 여기서 골라주시면 바로 변경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현재 차량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차량이나 엔진, 그리고 연비, 이런 것들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메뉴창은 메르세데스-미와 앱이라는 명칭이 되어 있는데, 들어갔을 때 메르세데스-미, 이거는 현재 메르세데스-미 커넥트와 함께 어떤 휴대폰과 연동이 되어 있는지 정보창을 보여주는 메뉴고요. 스마트폰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스마트폰 연동으로서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두 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하지만 CLA 차량에는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기능이 아니라서 나중에 구매하시고 사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이제 40만 원으로 추가 결제를 하셔야 되는 건데, 한번 결제를 진행하시면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두 가지 다 사용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USB 타입이 C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2A라는 젠더를 사용을 해주셔야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하실 때는 여기 앞쪽에 보이는 핸드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C타입 USB 포트에 연결을 해주셔야지만 안드로이드 오토 혹은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는 휴대폰 잠금 해제를 해주신 다음에 휴대폰에다 연결을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함 체크해 주시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시작되는 중입니다 라는 멘트가 화면에 떴을 때 휴대폰에서 계속이라는 것과 동의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 눌러주시면 바로 화면에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되자마자 카카오 내비게이션 바로 실행이 될 거고요. 이 중에서 원하시는 주소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바로 길 안내 시작. 눌러주셨을 때 이제 휴대폰은 내려놓고 화면에 보이는 내비게이션 바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동그란 그림 표시 눌렀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어플들이 쭉 뜰 건데, 여기서 음악 어플 클릭하셔서 재생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내비게이션 화면만 눌러주시면 노래가 재생이 되면서 화면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것도 동일하게 케이블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똑같이 C2A 젠더 연결하셔서 아이폰에다가 꽂아주시면 동일하게 팝업 창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팝업 창을 눌러주시고 휴대폰에서 허용 한번 눌러주시고 하게 되면은 바로 화면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어플들 여러 가지 뜨게끔 되어 있어서 뭐 티맵이라든지 전화 뭐 어떤 것들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만 티맵이 사용이 가능하시고 카카오 내비게이션은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티맵을 들어갔을 때 휴대폰에서도 동일하게 티맵을 들어가 주시면은 똑같이 휴대폰에서 조작을 했을 때 이 화면도 동일하게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메뉴 버튼 눌러서 여러 가지 사용하실 수 있는 거 메뉴 확인해 주시면 다양한 기능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정으로 되어 있는 곳 들어갔을 때 바로 뜨는 거는 퀵 액세스라고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 ESP와 그리고 주차 경고음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세 가지가 뜨게끔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켜놓고 다니시는 게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될 거고요. ESP는 그냥 말 그대로 미끄럼 방지 기능, 그리고 주차 경고음은 가까운 물체가 감지가 됐을 때 경고음을 내주는 센서고요. 차선 이탈 방지 같은 경우는 점선을 넘어갈 땐 핸들에서 진동만, 그리고 실선을 넘어갈 때는 알아서 안쪽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켜놓고 주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 보조장치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 기능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카메라 앤 주차 어시스트, 이거는 주차 시에 카메라를 띄워주면서 근접 센서까지 경고음을 내주면서 주차하실 때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능동형 차선 이탈 어시스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선 이탈 시에만 발동이 되는 기능이고요. 능동형 브레이크는 앞차와의 간격이 급격하게 줄어들 때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은 상황이면은 차량이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속도를 0으로 만들어주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직접 다시 한 번 더 브레이크를 밟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텐션 어시스트라 그래서 평상시 주행 습관과 굉장히 차이가 났을 때 계기판 쪽에 커피잔 모양을 띄워주면서 잠시 쉬어가라는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 아래쪽에 사각지대 어시스트는 양 사이드 미러 쪽에 삼각형으로 표현이 되는 걸로 사각지대 쪽에 차량이 있는 걸 표현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차량 메뉴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다이나믹 셀렉트, 첫 번째 보이시는 거는 인디비주얼이라 그래서 주행 모드를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주행 모드 중에 인디비주얼은 엔진이랑 스티어링 휠 그리고 ESP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설정하실 수 있는 모드고요. 여기 설정을 들어가서 그 데이터들을 다 따로따로 설정을 해놓고 인디비주얼을 선택을 했을 때 그 해당 기능으로 원하는 것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속도 제한 스노우 타이어라 그래서 원하시는 속도만큼 눈이 많이 올 때 일반적으로 속도가 과속이 됐을 때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시적으로 속도 제한을 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시트 설정에서는 승하차 편의 기능, 시동을 끄고 내리실 때 시트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내리기 편한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잠김 알림음이라 그래서 이제 문을 잠궜을 때 클락션이 한번 울리는 그 소리를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이고요. 자동 잠금은 차량이 15km 이상을 주행을 했을 때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입니다. 일단 자동 미러 접힘, 말 그대로 문을 잠궜을 때 사이드 미러가 같이 동일하게 접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동면 모드라고 하는 거는 시동이 걸려 있을 때가 아닌 배터리만 돌아갈 수 있는 상태에서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 현재 배터리보다 굉장히 소량만 사용을 하면서 조금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메뉴는 라이트 들어가셔서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건 앰비언트 라이트, 잠깐 아까 전에 그 다른 메뉴에서 보셨던 건데 동일하게 여기서도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 곳이고요. 라이트 밑에 있는 거 실외소등 지연, 문을 잠궜을 때 라이트가 몇 초 후에 꺼지는지 선택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아래쪽에 실내소등 지연은 동일하게 15초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 상향등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랑, 아니면은 뭐 이제 악천후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시스템이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주변등은 문 잠금 해제를 했을 때 주변을 밝혀주는 라이트가 들어오는 기능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 다음 메뉴로는 시스템이라 그래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는 곳이고, 여기서 뭐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초기화 같은 거를 진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지시기보다는 오디오나 아니면은 디자인 스타일 쪽 들어가셔서 계기판이나 여기 미디어 디스플레이 쪽 이런 것들을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 오디오 들어갔을 때는 엔터테인먼트 들어갔을 때 이퀄라이저 그리고 밸런스랑 페이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쪽을 더 잘 들리게, 어느 쪽을 좀 더 잘 안 들리게 사용하시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퀄라이저는 베이스나 미드, 트래블 이런 것들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블루투스를 연결하실 때는 일단 사전에 휴대폰의 블루투스 버튼을 활성화 시켜 주신 다음에 전화 쪽으로 들어가셔서 아래에 보이는 휴대폰 그림 클릭하시면
내 장치와 새 장치 연결이 보입니다. 여기서 새 장치 연결을 클릭하셨을 때 휴대폰에 블루투스가 켜져 있으면은 여기에 검색이 바로 되게끔 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휴대폰 선택을 하셨을 때 클릭을 하시면 휴대폰의 팝업 창으로 연결 요청이 뜹니다. 거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바로 블루투스가 활성화가 되고, 원하시면은 전화번호나 아니면은 메시지 같은 거 허용을 눌러주셨을 때 차량에서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블루투스 버튼을 다시 눌러서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전화만 연결이 되어 있을 건데,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이 블루투스 오디오 버튼을 클릭하셔서 블루투스 오디오도 연결을 해주셨을 때 차량 안에서 휴대폰에서 노래나 아니면 영상 같은 거를 봐주시면은 차량에서 이렇게 소리가 똑같이 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아래쪽에 있는 이 터치패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터치패드는 손가락 올려놓고 왼쪽, 오른쪽, 아래, 위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위에는 버튼에 취소 버튼 그리고 메뉴 버튼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버튼은 눌렀을 때 현재 재생되고 있는 이 소리, 이게 라디오인지 아니면은 미디어인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 소리를 다른 걸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옮기지 않아도 다른 소리들을 재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버튼이 이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터치패드 양쪽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볼륨 버튼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볼륨 버튼은 핸들에 있던 볼륨 버튼과 동일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지만, 위아래로 조절 그리고 클릭해서 음소거 버튼 사용해 주시면 되지만,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는 여기 미디어 디스플레이의 파워 버튼으로 시스템이나 디스플레이만 끌 수 있게끔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내비랑 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버튼은 지금은 눌러도 이 CLA 차량에는 내비게이션이 기본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구매를 하시면 활성화되는 버튼입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라디오와 미디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라디오와 미디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텔 버튼이라 그래서 들어갔을 때 블루투스 오디오나 아니면은 연락처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걸 수도 있는 버튼입니다. 그 왼쪽에는 별 모양 버튼은 즐겨찾기로 자주 사용하시는 메뉴들 따로 빼놓을 수 있는 즐겨찾기로 바로 이동하는 버튼이고요. 그 위에 있는 차량 모양의 그림은 버튼을 눌렀을 때 차량 설정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P라고 되어 있고 카메라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자동 주차를 도와주는 시스템이랑 그리고 후방 카메라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다이나믹이라 그래서 위아래로 조절했을 때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 주행 모드를 설정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에코 모드는 연비 주행 모드이기 때문에 공조 장치나 열선 시트가 조금은 약해질 수는 있고요. 컴포트 모드는 가장 기본적인 승차감 우선시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는 컴포트보다는 20% 정도 빠르게 치고 나갈 때 엑셀의 민감도나 핸들의 무게감 정도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모드는 엔진이나 핸들, ESP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차량 쪽에서 인디비주얼 설정에서 원하시는 거 설정을 해놓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원하는 것들로만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암레스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 암레스트를 여실 때는 여기도 버튼으로 눌러서 바로 열어주시면 되고, 안쪽에는 그냥 수납 공간으로 써주셔도 되고, 안쪽에 USB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C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2A 젠더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실내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내등은 양쪽 끝에 있는 버튼 눌렀을 때 룸밀러 밑에서 나오는 독서등이 있고요. 중앙 실내등 가운데 버튼 누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고, 뒷좌석 실내등은 손잡이 쪽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은 문을 열어놔도 실내등이 들어오지 않는 버튼이고요. 이거를 해제하셨을 때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들어오고, 문을 닫으면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미라고 되어 있는 버튼은 눌렀을 때 차량 자체에서 벤츠 콜센터 직원한테 연결이 되는 전화입니다. 그 직원한테 차량 기능 궁금하신 거 물어보실 수 있는 직원이고요.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신 거고, 그 이후에는 통화료만 따로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SOS라는 버튼은 눌러서 커버 열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동일하게 상담원 연결이 되지만, 그 상담원한테 상황 설명을 하면서 구급차랑 경찰차에 요청하시는 출동 기능을 가진 버튼입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GPS가 같이 발송이 되기 때문에 위치 설명 따로 필요하진 않고요. 혹시라도 주행 중에 에어백이 하나라도 터진 사고 났을 때는 굳이 누르지 않으셔도 알아서 출동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실내 인원 파악은 벨트가 몇 개가 꽂혀 있는지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도 이제 항상 벨트 필수로 다 해주셔야 되고, 혹시라도 잘못 누르셨을 때는 아까 보셨던 전화 끊는 버튼으로 바로 끊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은 선루프 버튼으로 당겼을 때 열리고요. 눌렀을 때 닫히고, 위로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뒤에만 살짝 열리는 틸트 기능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당기다가 한 번 더 건드려 주시면은 그 위치에서 멈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닫으실 때도 동일하게 원하는 만큼만 사용하실 때는 한 번 더 눌러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차량에 있는 무선 충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무선 충전은 여기 컵홀더 안쪽에 보시면 논슬립 패드가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휴대폰을 그냥 올려만 놓기만 하시면 바로 무선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차량이 흔들리거나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휴대폰이 떨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이 레버 당겨 놓으시면은 최대한 고정시켜 놓는 레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컵홀더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컵홀더를 보시면 양쪽 위에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오른쪽 왼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레버가 튀어나오면서 작은 용기에 음료를 놓더라도 최소한으로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블랙박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는 화면을 터치하면 켜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영상이 필요하실 때는 오른쪽에서 메모리 카드 뽑아서 영상 추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SD 카드 64기가짜리가 들어가 있고, 이 블랙박스는 시동이 켜지면 같이 켜지고 시동이 꺼지면 같이 꺼집니다. 상시 녹화가 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네, 글루박스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글루박스는 여실 때 손잡이 당겨서 열어주시면 되고, 왼쪽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출고 시에 저희가 개통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카드만 삽입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볼륨 조절 0부터 4단계 조절 가능하신 거고,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현재 이게 후불카드라면 후불카드인지 선불카드라면 얼마가 남아있는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일드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차일드락은 안쪽에서 문을 열 수 없게끔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문 쪽을 열었을 때 문 쪽에 달려있는 이 레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위로 올렸을 때는 안쪽에서 문을 열 수가 없고, 아래로 내렸을 때는 동일하게 앞좌석과 동일하게 안쪽에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뒷좌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 양 시트에 동일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서 가운데 시트만 또 접으실 수도 있습니다. 머리 받침대 왼편에 보면은 버튼 당겨서 가운데 시프트만 이렇게 당겨서 얇고 긴 물건을 적재할 때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네트를 여실 때는 여기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서 레버 하나가 당겨지실 건데, 이거를 당겨주시고 앞쪽으로 오셔서 벤치마크 살짝 왼쪽으로 레버 하나가 더 만져지실 겁니다. 이거를 옆으로 넘겨주면서 위로 올려주시면 본네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본네트 안쪽에는 워셔액이나 배터리 이런 것들 소모품 교체하실 때 이쪽이 열어서 자가 점검하실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워셔액은 파란색 뚜껑으로 되어 있는 거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는 빨간색 뚜껑으로 되어 있는 거 옆으로 밀어주시면 플러스 극 사용하실 수 있고, 마이너스 극은 그 오른쪽에 금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볼트에 마이너스를 집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네트를 닫으실 때는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내리셔야 하기 때문에 가운데를 잡고 이 정도 세기로 좀 닫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CLA 250 포매틱 차량을 설명드린 한성자동차 청담전시장 프로덕트 익스퍼트 김상현이었습니다. 저희 청담전시장에 방문하셔서 1층 카페에 맛있는 음료와 함께 차량 시승 및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더욱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